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TV 소장 방인선입니다. 최근에 양정 3구역 재개발, 롯데 프론티엘이죠. 거기가 평균 분양가라든지 일반 분양가, 그리고 청약률, 그리고 계약에 대한 어떤 그런 성적 결과표들이 하나하나씩 나오면서 그에 맞게 상대적으로 바빠진 곳이 사실은 대연 DIL 현장입니다. 여긴 대연 3구역 재개발인데요. 상담도 많았었고요. 실제로 거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셔가지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 중에는 소장님 84A가 낫습니까? 84B가 낫습니까? 구조는 84B가 더 낫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중에 거래를 실제로 할 때는 84A를 많이 이렇게 또 사고 팔고 선호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차이점이나 이걸 조금 좀 짚어주시면 안 돼요? 이런 질문들을 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건 우리가 단독주택이 아니라 아파트에 거주를 하면서 집을 사신다든지 할 때는 가장 또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어떤 뭐 구별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짧게 오늘은 판상형과 타워형의 특장점에 대해서 잠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요 대연 DIL은요, 아파트들이 비슷비슷하니까 바로 저희 사무실 앞에 있는 이제 대연 DIL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코너 부분들 있죠. 건물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 코너를 이어주는 요 부분들, 여기에 주로 들어서는 게 타워형입니다. 그 다음에 판상형은 여기 예를 들어 107동처럼 옆으로 쭉 이렇게 승양갑처럼 옆으로 날라라하게 이렇게 들어서는 게 판상형이에요. 대체적으로. 기퉁이에 이렇게 들어서는 게 타워형이고, 그러니까 코어들이 연결이 된 거죠. 판상형은 옆 측면들이 이렇게 옆으로 나란히 이렇게 연결이 된 게 이제 판상형인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당연히 물량은 어느 게 많겠습니까? A타입 판상형이 많겠죠. 왜냐, 이 뭐 집들을 막 이렇게 꺾고 저렇게 꺾고 이렇게 짓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타워, 여기도 타워, 뭐 여기도 타워, 여기도 타워, 타워 이렇게 짓겠지만 보통은 한 번 정도 이렇게 꺾이든지 주로 뭐 이런 식으로 짓게 됩니다. 그러면 판상형이 하나, 둘, 셋, 넷, 5호 조합인 경우에는 판상형이 4개 정도 들어갈 때 타워형은 한 호실 정도가 들어갑니다. 물량이 4대1의 수준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타워형 개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러면 소장님 이 뭐 물량 자체가 귀한데 타워형은 그러면 내부가 판상형과 비교해서 어떤 장점들이 이제 또 있나요? 이걸 또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3베이의 판상형보다는 타워형이 안에 공간이 좀 넓습니다. 3베이의 판상형보다는. 그런데 4베이의 여기 이제 4베이 구조인데요. 4베이의 판상형보다는 넓다고 할 수가 없어요. 어서 비슷해요. 오히려 더 뭐 좁을 수도 있습니다. 어서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또 어떻게 해서 타워형과 판상형으로 나누는지부터 장점이 뭐가 있는지를 잠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초롱부동산 앞에 있는 대연 DIL을 기준으로 판상형과 타워형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면요. 84A 같은 경우에 얘가 판상형이라고 그랬죠. 요 판상형의 경우에는 가장 장점이 뭐겠습니까? 판상형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맞동풍입니다. 맞동풍. 맞통풍. 바람이 이렇게 마주 확 지나간다는 거죠. 바람길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람이 이렇게 다 통합니다. 이렇게 휙 바람이 다 통해요. 전부 다 이렇게 통하는데 이번에 이제 대연 DIL은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놓은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고 하면요. 가장 대표적인 그 구조 변경이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드레스룸이 들어와야 됐어요. 원래 옛날 구조가.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 파우더룸, 화장대가 설치가 되고, 그리고 이 안쪽에는 여기가 욕실이었어요. 욕실이면서 여기는 이제 문이 없었겠죠. 욕실이니까.
샤워 부스가 여기 설치되고 세면기, 변기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안방에는 맞동풍이 방문을 닫아버리면 맞동풍이 치지를 않았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상형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바람길이 확 지나가는 맞동풍입니다. 이렇게 거실에 주방에 조그만한 주방 쪽 창문 하나만 있어도 바람이 살아서 다 움직이죠. 빠져나갈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창문이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덥고 좀 깝깝한 그런 게 이제 맞동풍이 없는 구조인 거죠. 근데 여기는 그리고 또 판상형의 가장 큰 좀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3베이 구조의 단점, 판상형의 단점이라기보다 3베이 구조의 단점이 여기가 안방이 있으면 작은 방이 안방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침실 하나는 이렇게 떨어져 있죠. 작은 방, 침실이 안방 앞에 있다 보니까 요 대연 DIL 말고 다른 아파트의 3베이는 방문이 여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가 벽이고 방문 두 개가 마주보고 이렇게 마주보고 여기 창문도 열고 이 방문도 열고 안방 방문도 열고 안방 발코니도 열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맞동풍이 쳤어요. 근데 애들이 뭐 어느 정도 초등학교 고학년만 가도 방 안에서 도대체 뭘 하는지 방문을 다 꽁꽁 걸어 잠그고 지내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엄마가 노크 안 하고 방문 열면 막 승질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다 큰 자녀들이 있을 때는 뭐 부부들도 물론 애들 같이 데리고 자는 집도 있지만 방문을 또 다 닫고 이렇게 뭐 자는 그런 그 안방의 어떤 독립된 그런 생활을 또 요하는 그런 게 또 안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문을 마주 열고 잘 수가 없는 경우에는 덥죠, 사실은. 그런 그 이제 장단점들을 전부 다 보완을 해둔 게 대연 DIL의 여기 판상형의 구조입니다. 왜냐? 방문을 이렇게 옆으로 털었어요. 마주보지 않게. 소리가 조금 덜 오픈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드레스룸의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맞바람이 치도록을 만들어 놨습니다. 요게 대연 DIL 3베이 84A 판상형의 장점이에요. 그러면 84B는 또 어떤 그 차이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판상형과 타워형의 가장 큰 구분 방식은 타워형은 요렇게 양면창 요렇게 외는 서로 마주보고 맞바람 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구조가 빠져 있는 게 잘 없어요. 정말로 잘 없습니다. 왜냐, 요쪽 요 벽은 옆에 다른 집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창문을 내면 뭐 옆집 작은 방 거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벽을 낼 수 있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요즘은 먼저 구조의 어떤 변경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창문을 내는 그런 구조로 이제 애를 쓰고는 있지만 전형적인 타워형은 여기가 맞동풍이 안 되고 주방이 여기지 않습니까? 주방 쪽에 이렇게는 창문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이렇게 들어오면 작은 방 두 개가 이렇게 별도로 있고 거실 앞에 안방이 이렇게 있지만 맞동풍은 없고 일단은 그리고 작은 방과 안방의 이제 생활이 뚝 떨어져 있으니까 독립이 되죠. 전화로 자녀들을 밥 먹으라고 불러야 주방에 올지도 몰라요. 그런 정도로 방문 닫으면 완전히 생활이 독립되는 그런 이제 작은 방들인 거죠. 타워형의 작은 방과 안방은. 그리고 이제 이 타워형에는 보통은 3베이 그 판상형에는 없는 그런 수납 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 공간이 생겨요. 그게 여기 이렇게 들어서는 드레스룸이나 아니면 뭐 붙박이장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는 요 공간들, 그리고 현관에도 조금 깊이 있는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도 여기는 판상형은 요렇게 붙박이장을 설치하는 공간만 있고 그 다음 여기는 세면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타워형은 드레스룸 공간이 조금 크죠. 조금 크고 파우더룸 공간을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조금 있습니다. 대신 안방 요 크기는 드레스룸을 이렇게 T자로 설치하면 안방은 약간 좀 작아져 있죠. 요 3베이보다는. 약간의 공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기에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는 요 공간만큼은 실제적으로 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워형을 이제 선택을 하실 때는 창문이 이렇게 거실의 양면창인 그런 타워형과 양면창이 아닌 또 타워형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잠깐 한번 볼까요? 이건 대연 DIL이 지금 구조고요. 대연 DIL이 아닌 다른 곳에 또 요 84B 타입은 요런 타워형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차이가 있냐? 여기가 이제 거실인 거죠. 아까 주방 옆에 거실이고 여기 이제 안방이 있고 이랬는데 맞동풍은 안 되는 거죠. 여기는 뭐 창문이 있는 건 아니니까 맞동풍은 안 되고, 근데 대연 DIL은 아까 여기에 이렇게 양면창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다른 뭐 대피실이라든지 발코니라든지 이런 게 들어서면서 그 바깥에 창문이 있고 벽으로 막혀 있으면서 이렇게 삥 둘러서 공기를 순환해야 될 이런 구조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맞동풍이 잘 안 됩니다. 이런 거와 양면창인 거와는 조금 거실의 공기 순환이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타워형 중에서는 먼저 양면창인 거를 먼저 찾으시는 게 맞겠고요. 대신 또 3베이 구조 중에서는 아까 판상형 구조 중에서는 3베이 구조가 있고, 지금 요 아파트의 구조처럼 4베이의 구조가 있죠. 3베이는 요 하나가 없는 거죠. 하나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작은 방, 또 여기 작은 방, 가운데 거실, 물론 맞동풍은 이렇게 다 치지만 아까처럼 안에 수납 공간이 3베이는 좀 비좁습니다, 사실은. 근데 4베이 구조의 요렇게 판상형은 여기에 팬트리룸, 심지어 알파룸으로 방 하나를 더 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생기는 거죠. 구조 너무너무 괜찮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아파트가. 이거는 왜 이런 게 가능하냐 그러면요. 3베이는 여기 요 난간, 집의 요 경계선, 난간으로부터 1.5m, 요 길이만큼, 이걸 여기 노대라 그러고요. 노대로부터 1.5m의 길이에 해당되는 요 면적만큼은 안에 확장을 해가 넣던, 전부 다 확장해가 이렇게 들어오던, 그리고 남는 걸 뭐 팬트리나 뭐 이런 공간으로 넣어도 전체 분양 면적인 84제곱미터 이런 거 안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4베이라고 하면 여기 공간이 하나 더 있죠. 요만큼이 3베이에는 없는 이런 팬트리라든지 뭐 알파룸이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바뀌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구조가 사실은 어떤 구조냐 그러면 4베이의 판상형이에요. 4베이 구조에. 4베이가 도대체 소장님 뭐예요? 왜 자꾸 4베이, 3베이 그러나요? 이러면 여기에 베이, 공간이 나눠진 4개의 베이로 주력 요 거실 요 기준으로 나눠진 거는 4베이. 그 다음에 아까 대연 DIL처럼 나눠진 공간이 3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제 3베이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4베이 구조의 또 장점은 아까 타워형이 가진 장점처럼 안방이 작은 방 2개와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맞동풍이 되고 독립의 장점을 가지고, 그리고 방이 3개가 전부 주로 밝은 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 당연히 맞동풍은 되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에 더 남아있던 요 서비스 방 한 칸에 붙어있던 서비스 공간만큼을 팬트리나 알파룸으로 더 가질 수 있는 이런 서비스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4베이 구조의 판상형 사실은 최고의 구조입니다. 잘 빠졌죠, 구조가. 근데 아까 3베이는 저렇지는 않은 거예요. 3베이는 요 안에는 사실은 아무리 찾아봐도 팬트리나 알파룸이 있지는 않죠. 똑같은 8사고 전용은 똑같이 84점 뭐 얼마입니다. 전용이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연 DIL은 사업 시행 변경 인가를 하면서 사실은 뭐 이 구조 변경까지를 뭘 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면 또 사업의 시간이 지체가 되고 비용이 또 더 추가되고 이래서 구조는 사실은 그대로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입지가 더 우선이고, 입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 이런 구조들을 또 보겠죠. 분양 가격도 좀 볼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3베이의 판상형, 4베이의 판상형, 그 다음에 이제 타워형인데 양면창의 타워형, 양면창이 아닌 것의 타워형, 이런 구조를 가지고
분양받고자 하는 그 아파트의 구조는 어떤 것인지 한 번쯤 점검을 해보시면 그것 또한 삶의 질을 또 좌우합니다. 한번 살펴보시라고 오늘은 전화로 질문들을 하도 주셔서 상담을 하면서도 질문을 주시는 부분들을 오늘은 한번 유튜브에 간단하게 올려봐 드렸습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 소롱부동산 TV 소장 방희선이었습니다.